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신앙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저에게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물은 어떤 물이 가장 좋은가? 다양한 물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의 그 생명의 기본적인 요소가 물인데 물에 대한 강의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자막에 나가는 그 전화번호를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질문을 강의를 통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물, 건강식, 그리고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 하면 다양한 물들이 있는데 어떤 물이 가장 건강에 좋은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건강식 하면은 이제는 너무나 많은 건강식들이 있는데 어떤 건강식이 가장 몸에 좋은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절제하면은 뭔가 자유가 뺏기는 것 같은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 코끼리를 장님들이 제각기 만져보고 이 짐승이 무엇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끼리 코를 만지고 온 장님은 이 짐승은 구렁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뭔지는 모르지만 구렁이다 라고 단정 지으면 일리는 있지만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짐승은 구렁이 같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맞는 이야기지만 이 짐승은 내 경험에 의하면 반드시 구렁이일 수밖에 없다,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일리는 있는 그러한 개념인데 진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코끼리 몸통을 만지고 온 장님은 이 짐승은 아마 벽이다,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짐승이라고는 하는데 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다리를 만지고 온 장님은 이 짐승은 기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여전히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중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많은 그 건강 제품들 또 건강에 좋다는 것들이 너무 강력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제품들에 대한 강력한 주장들이 많은데요. 그 주장들이 너무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품화됐고 그리고 그거를 시중에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상업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는 과장이 들어가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일리 있는 면은 있지만 전부가 아닌 진리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일리와 진리의 차이를 저는 한자로 일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진리는 사실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그 법칙을 이렇게 꿰는 소위 이제 군자 또는 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일리와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가지의 관점에서 보면 맞는 이야기 같지만 이게 하늘의 법칙과 땅의 법칙과 사람에게 과연 연결돼서 이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이 진리를 가진 군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리인가 진리인가, 그래서 이 군자의 모습으로 왕이 이제 들어와야지 이게 온전해진다. 이것이 바로 진리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건강 제품에 대해서 강의를 듣거나 또
신문을 통해서 보시든지 광고를 통해서 보시더라도 이 생각을 꼭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하늘의 이치와 맞는가? 또 과학적인 땅의 이치와 맞는가? 그리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꿰일 수 있는가? 사실 이것이 왕자이라고 표현됐지만 구슬옥자의 그 약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슬도 꿰어야지,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된다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그 정보나 지식들을 들어도 이것을 꿰어야지 여러분 삶 속에 진리로 체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그 물의 종류들이 과연 일리가 있는가? 이것이 일리가 있지만은 진리에 속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증류수나 알칼리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과 영양제가 있고, 그리고 각종 신제품이 있는데, 특별히 증류수나 알칼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유명했습니다. 증류수는 순수한 H2O다. 그렇죠? 순수한 H2O. 증류수. 근데 사실은 증류수를 만들어서 순수한 H2O를 마셨을 때 이 H2O라는 그 물이 pH가 7이거든요. 근데 순수한 H2O가 그렇지 못한 H2O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순수한 pH가 산도가 7, 완전히 중성인 그 물이 이제 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 속에 들어가면 위에 있는 위액과 섞이게 되면 위액이 무슨 성입니까? 산성입니다. 그래서 위액은 산도가 2 정도 되는데 2면 굉장히 산도가 높은 거거든요. HCl이라는 산입니다. 굉장히 강한 산인데 그것과 물과 이 증류수를 마신다 해도 이것이 섞이게 되면 증류수가 증류수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위액과 섞여서 순수한 그 7이라는 그 수치, 그렇죠? 산도의 수치보다 훨씬 더 낮은 위액과 증류수와 중간쯤 되는 뭐 4 정도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순수한 증류수를 마셨다고 하더라도 위를 통과하게 되면은 더 이상 순수한 그 7, pH가 산도가 7인 그 수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증류수 자체가 몸에 좋다고 하는 것보다 증류수가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은 물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반대로 알칼리수, 그렇죠? 알칼리수가 많이 있는데요. 알칼리수도 예를 들어서 어떤 알칼리수는 8에서 9까지 되는 알칼리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8에서 9까지 되는 그 알칼리수가 순수한 알칼리라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은 혈액이 7.44 정도 되는 것이 혈액의 산도인데 사실 약간 알칼리수죠. 그렇죠? 약간 알칼리 수치가 있죠. 그렇죠? 7.4이기 때문에 그 정도인데 이렇게 높은 것이 순수하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면 그것도 독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알칼리수도 여전히 위를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위를 통과하는 순간 그것이 또 희석이 돼서 사실은 몸속으로 이미 흡수될 때는 거의 혈액의 수치에 거의 맞는 그런 수치로 변형이 돼서 몸에 안전할 수 있도록 돼서 어차피 몸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알칼리수든 증류수든 순수한 물이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물이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8컵을 드시는 것이 사실 증류수를 마시든지 알칼리수를 마시든지 별 임상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알카리수가 아니고 증류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염되지 않았으면 그것도 여전히 몸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우리 몸속에 받아들여지기 알맞는 그 농도 pH로 바뀌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혈액에 들어가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알카리수 또 증류수 특별한 이온수 이러한 것을 드셔서 임상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과학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접시 실험에서 예를 들어서 암세포가 자라는 환경은 산성이다 하는 거는 틀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틀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암세포가 산성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몸이 혈액이 산성이 되면은 암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암이 자라면서 그 암세포의 노폐물이 독소가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의 노폐물의 농도가 산도가 되는 거지 결과가 산도지 산도가 높은 그 환경이 되는 것이지 그 환경이 암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생각해 주시면은 이러한 그 잘못된 그 상식을 가지고 불필요하게 많은 돈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며느리나 또 사위가 또 아들이 이 비싼 그 기계를 사줬기 때문에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맑은 물을 순수한 물을 주기적으로 잘 드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면 그렇다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렇지만은 6개월, 7개월 지나고 나면 일반적인 물을 드신 거와 또 특별한 증류수 기계를 또 알카리수 기계를 가지고 그 물을 만든 거와 전혀 임상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 사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건강식품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판매하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의학적으로 임상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또 내가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 또 사랑을 받는다는 그 마음으로 드실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또 그것을 충분히 사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또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제품이라도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활용을 하시면 최소한도 6개월 정도 정말 현저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효과를 가지고 우리는 바로 플라시보 현상이라고 합니다. 플라시보 현상은 가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약이라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복용을 하거나 섭취를 하면 실제적으로 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것을 활용을 해도 독소가 되지만 않는다면 그 플라시보 현상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그 제품의 포장이 좋고 제품이 아름답고 비쌌을 경우에 플라시보 현상이 더 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물질 자체가 어떠한 특별한 임상적인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은 사실은 규명된 것이 없고 다른 그 플라시보 현상과 비슷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시면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비싼 어떤 기계를 사야 된다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자유스러워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물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909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버드에서 연구한 그 내용에 의하면 매일 1440cc의 물을 마시면 약 6컵이 됩니다. 방광암을 감소하는 그 확률이 51%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 자체가 방광암을 예방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데 사실은 이 연구 자료에 보면 Water as a tumoricidal agent 여기 보면은 tumoricidal이라는 표현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하는 그 표현이죠. 그러면 이 tumoricidal agent라는 것은 종양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효과가 순수한 물, 특히 뭐 알카리수든 증류수든 어떤 물이든
오염되지 않은 물이면 물을 하루에 6컵 이상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방광 암세포를 억제할 수 있다, 또 죽일 수 있다 하는 자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복에 물을 드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제 주무시고 난 다음에 아침 드시기 전에 한 30분 전에 물을 한 컵 드시고, 또 아침과 점심 사이에 또 1컵 정도 드시고, 그 다음에 뭐 2컵까지 드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과 저녁 사이에 한 2컵이나 3컵 정도 드시고, 그다음 주무시기 한 2-3시간 전에 한 2컵 정도 드시고 하면 하루에 6컵에서 한 8컵 정도 드실 수 있는 그 공복 기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한 2컵에서 3컵 정도 마시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장을 깨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소화기관이 준비가 돼서 아침 식사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2-3컵 마시고 한 1시간 정도 걷거나 등산을 하고 오신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시면 굉장히 활력 있는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질문들을 하십니다. 왜 8컵인가? 이제 과학적인 자료에 의하면은 물을 마시는 것은 오히려 아침에 물을 마시는 건 좋지 않다. 또 8컵까지 마실 필요 없다.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 뭐 다양한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8컵을 마셔야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우리 몸속에서 물을 배출하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배출하는 양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물을 제일 많이 배출하는 방법이 소변인데요. 소변으로 한 4컵이 나갑니다. 하루에. 그 다음이 땀입니다. 땀으로 약 2컵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소변으로 소변 말씀드렸죠. 다음 그다음 호흡으로 약 1컵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대변으로 1컵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딱 보면은 여러분 이 전체가 8컵이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나가는 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마셔만 주시면 충분히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을 세척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기능이 있습니다. 콩팥과 이제 간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몸속에 몇 %가 물인가 하는 것을 아시면 좀 도움이 되시겠죠? 화면을 통해서, 칠판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70kg의 사람이었을 경우에, 특별히 이제 남성, 여성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남성인 경우에는 65%가 물이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55%가 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60%라고 생각을 했을 때 42kg가 물인 거죠. 그렇죠? 우리 몸의 전체의 42kg가 물인데요. 42kg를 이제 리터로 바꾸면 42리터가 됩니다. 킬로하고 리터는 같으니까. 그럼 42리터. 42리터는 1리터에 4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42리터를 계산을 하면 168컵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70kg인 경우에 성인은 168컵의 물을 지니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168컵의 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8컵 정도만 드셔도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물이 잘 순환이 되고 또 교환이 되니 얼마나 쉽습니까? 168컵을 전체적으로 다 마셔야 된다면 하루 종일 마셔도 마시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냥 8컵만 마셔주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기 시작하시면 여러분들 몸이 정말 기분이 좋은 거를 아실 겁니다. 첫 번째로 물을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소화기관이 깨끗해져요. 입에서부터 위, 그 다음에 장, 전체적으로 세척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물을 드시면서 입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배변을 잘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물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물만 잘 드셔주고 걷기만 하셔도 배변이 잘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물을 드셨을 때 몸속에서 특별히 두뇌 안에서 도파민이라는 것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굉장히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이 되고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아마 저는 평균 10컵에서 12컵 이상 물을 마십니다. 화장실에 좀 자주는 가지만은 여러분들의 소변이 아주 하얘질 때까지 색깔이 없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물을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질상 물을 안 마셔도 된다, 마셔도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것이 일리인지 진리인지 확인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비싼 것도 아니고 집에서 실제적으로 하실 수 있고 일자리에서도 하실 수 있는 실험이니까 직접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복에 식중에 말고 공복에 물을 2컵씩 드시게 되면 하루에 8컵 정도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어떠신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활의 일부로서 마실 건지 마시지 않으실 건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은 어디에 가장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제가 그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디에 많다는 것이 뭐냐면 세포가 이렇게 있고요. 세포 속이 있고 세포 바깥이 있고 그 다음에 혈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세포 속에 많을까요? 세포 바깥에 많을까요? 아니면 혈관에 많이 있을까요? 물은 어디에 가장 많이 있냐면 혈관에 가장 많이 있을까요? 어딜까요? 혈관에는 우리 몸속 전체의 10%가 혈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 바깥에, 이게 세포고 세포 바깥에가 24%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6%, 3분의 2는 어디 있을까요? 나머지 3분의 2는 다 세포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다 이제 도합하면 66%의 물이 세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가장 행복하려면 여러분들이 뭐가 많이 있어야 돼요? 물을 많이 드셨을 때 세포가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이유 없이 힘들면 물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가 물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지근한 물이 있고 또 시원한 좀 차가운 물이 있는데 어떤 물이 더 좋은가? 많은 경우에 찬물은 몸에 해롭다. 미지근한 물을 마셔라. 이제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는데 연세가 높으실수록 미지근한 물이 더 몸에 크게 좋고 나쁜 차이는 아니지만 몸이 덜 놀래겠죠. 실내 온도일수록. 그런데 이제 갈증이 날 때 더 빨리 흡수되는 물은 시원한 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녁 때 라면 국물을 먹고 주무시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짜고 그 다음에 좀 자극성 있는 그 라면 국물을 마셨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 혈관과 세포 바깥에 머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포 속에 있는 그 물이 이 세포 밖과 그 혈액 안에 있는 이게 예를 들어서 라면 국물이다. 제가 이렇게 여기다 쓰겠습니다. 라면 국물은 세포 바깥에도 있고 혈액 속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혈관하고 세포 바깥은 이게 교류가 자유스럽거든요. 그래서 라면을 드시면은 일단은 혈액에 들어갔다가 세포 바깥으로 가는데 라면 국물이 너무 짜고 세포에게는 괴롭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바깥에서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너무 농도가 진하니까 이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게 되시는데 그 물을 드시게 돼도 여전히 짠 물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 부분에 남게 돼요. 그리고 세포 안에 있던 물들도 바깥에 나와가지고 희석을 시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도록 이 세포 속에서 또 다른 곳에서 이 혈관과 세포 바깥에 있는 그 짠 물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세포와 근육과 다양한 그 조직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부어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부종현상이라고 하죠. 손도 붓고 눈도 붓습니다. 얼굴도 붓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짠 물을 마셨을 때 저녁 때 특별히 늦게 드셨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짠 물을 마셨을 때 짠 수프나 국을 드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실제적으로 실험을 하시면 굉장히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내가 순수한 물에 가까운 음료수를 마셔야 되겠구나. 가능하면 순수한 물을 마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죠? 물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신묘막측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물과 관련된 건강식, 그 다음에 절제, 자유를 뺏기는 것인가,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바쁜 현대 도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각종 질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한 여러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때에 가장 성서적인 진리는 무엇이며 나와 나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